근데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자료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그 감염병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도 같이 이렇게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면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좀 가져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타이틀 주제죠. 그래서 기후변화와 감염병 이렇게 이제 먼저 타이틀 잡아봤고요. 아까 처음에 기후변화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100여 년 전에 그 온도 상승보다 최근 20, 30년도에 그 온도 상승이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기상학자들이 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 발생하지 않았던 비감염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주로 낮은 곳에서 발생하던 것들이 이제 고도가 좀 올라가는, 그러면서 감염 위험 지역이 확대되고, 그래서 기후가 1도 상승하게 되면은 그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험 지역이 고도상으로 약 한 170m, 그리고 위도상으로 약 한 200km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개체 발생과 또 기후 변화와 환경과의 어떤 변화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 그런 그 기온 상승에 따라서 강우량이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매개체 발생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이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매개체들의 생태적 변화로 인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매개 능력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던 열대 지역을 제외한 기존에 박멸됐던 그런 지역에서도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재출현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라리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다양한 교통성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외래로부터 국내에 그런 감염병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그 환경적인 것과 매개체 발생과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서 질병을 옮겨주는 그런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발육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또는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의 변화, 그리고 개체수의 증가, 그 다음에 사람과의 접촉 기회가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강수량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모기나 다른 일반 곤충 같은 경우도 서식지라든지 매개 동물, 그리고 습도 같은 것이 증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감염병을 옮겨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밑에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평균의 온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영도에서 이제 약간씩 이제 증가를 쭉쭉 하고 있는데 비해서 초록색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그 기울기가 상당히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기온 상승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의 한 2배, 그리고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재 제주도는 당연하고요. 이쪽 남해안 일대 그리고 동해안 일부 지역은 벌써 거의 아열대화 됐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것 때문에 매개체 감시에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약간 내륙적으로도 온도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하고 매개체, 그리고 매개체가 옮겨지는 질병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뇌염 감시를 지금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일본 뇌염이 국내에 최초 출현하게 되면은 그 예방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종하시라는 차원에서 그 국내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일본 뇌염 유입 사업을 실행을 했던 그 당시에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7월에 이렇게 최초 발령이 됐던 것들이 지금 애는 보면 거의 3월, 지금 3월 말까지 지금 땡겨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이상이 지금 땡겨졌습니다. 불과 한 40년 만에 이렇게 점점
주의보 발령일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초 출현이 빨라지는 얘기는 그만큼 겨울이 짧아지고 빨리 따뜻해진다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현재 그런 어떤 기상 변화와의 관계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이제 충남에 왔지만 찌찌가물질 그냥 털진드기도 사실은 그 최초에 저희가 전국의 그 발생 분포를 조사했을 때 1995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방 한계선이죠. 그러니까 이들 그 활순 털진드기들의 북방 한계선이 이 정도 선이었는데 2008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부터 경상도까지 이렇게 이런 선까지 확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분포지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감염병과는 매개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병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세균이나 개차 바이러스, 뭐 곰팡이, 기생충에 의해서 병원체가 이제 감염이 되는 질환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 지금 80종이 법정질병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군부터 지정 감염병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 매개체, 벡터라는 걸 좀 한번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뭐 둘 사이에 어떤 것을 맺어주는 것,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중매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역학에서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염성 병원체를 옮기고 다른 생물체로의 운반을 하는 어떤 무엇,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벡터, 매개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일한 분류군에 속하면서 병원체가 증식 또는 발육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종을 매개종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라는 벡터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법정 감염병 80종 중에서 이들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1군은 뭐 수인성이니까 없고요. 2군에 일본 내용이 있고 3군에 말라리아, 쯔쯔, 그다음에 렙토 신증후, 그다음에 발진열, 발진 디프스, 그다음에 4군 위입종이죠. 그래서 주로 댕기, 황열, 치kungunya, 지카, 또 웨스트나일열, 또 야토, 큐어, 라인, 뭐 진드기, 맹해내용, 패스트, 유비적까지 포함하고 지정 감염병의 해외 비생충까지 해서 대략 한 25%인 20종이 매개체에 의해서 옮겨지는 질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공기나 물 이런 것에 의해 옮겨지는 감염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매개체에 의해서 옮겨지는 질환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말라리아부터 일본 내염, 뭐 사상충증, 웨스트나일, 황열, 댕기, 치kungunya, 지카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모기가 옮겨주는 질병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8종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5종류가 말라리아를 옮겨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종들이 뭐 3일절 말라리아라든지 주로 또 열대열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질환들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동남아시아, 인도를 포함해서 일본 내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일본 내염 환자가 많이 이제 감소를 하다가 최근 2, 3년에 들어서 굉장히 또 다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웨스트나일열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이 중에서 8조로 가고 있는데 1999년 처음 미국 동부에서 생겨서 서부까지 가는데 불과 4년 만에 그 전 미국 미 대륙이 다 웨스트나일이 발생하는 그 정도로 파급력이 높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 모기매기 질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모기매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댕기열이죠. 댕기열은 뭐 계속 설명이 되고 있지만 지금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순모기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흰줄 순모기도 이게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도 이집트 순모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고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이런 흰줄 순모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이제 활발해지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앞에 댕기열과 같이 흰줄 순모기와 이집트 순모기가 옮기는 또 질환 중에 치kunguny아열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남아시아라든지 열대지방을 통해서 여행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최근 2, 3년 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유입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들 좀 분석을 해보면 2009년부터 해서 10년 정도 데이터들 환자 발생 수를 좀 이렇게 해서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지만 추세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주로 발생하는 연령 환자들의 면역도라든지 또는 최근에 일본 내용을 옮겨주는 매개체가 혹시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작은 빨간 증모기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모기에서도 바이러스를 가진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만, 이런 매개체들이 혹시 변화가 생겨서 이런 환자가 자꾸 발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말라리아는 93년에 최초 출현한 이후에 거의 증가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연 한 500명 정도 선으로 환자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말라리아는 조금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퇴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해외 유입성 질환인 댕기하고 치kungunya는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감시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충남에서의 요 다섯 가지 질환의 한 5년치의 환자들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치kungunya나 지카 같은 경우에는 법정감염병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발생한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년까지만 환자가 나오고 17, 18년은 다행히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도 보면 조금씩은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댕기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권역에서는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중에서 일본 내용과 말라리아 같은 이런 토착성 질환은 좀 감소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댕기나 치kungunya 같은 해외 유입성 질환은 증가를 당분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질환은 이렇게 쯔쯔가무시나 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다음에 라임과 같은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쯔쯔가무시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도, 동남아시아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 지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털진드기과에 속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 10,000명을 이제 찍었었죠. 2016년도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조금 18년도에 조금 줄었지만 평균적으로 9,000명 이상 계속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환은 또 환자 발생 시기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주로 10월 이후에 가을철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이런 것들로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털진드기의 전국 분포를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현황 같은 것들 좀 보면은
대표적인 그 대입털 진드기와 활순털 진드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입은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활순털 진드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기도에서 경상도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는 이 아래 부분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수염이라든지 또는 동양털 진드기 같은 경우는 고르게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종마다 약간씩은 좀 다르지만 이게 종별로 그 지역적으로 좀 발생하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국적인 분포 조사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쯔쯔 가물증을 매개하는 털 진드기의 전국 분포가 어떻게 있느냐와 그다음에 환자 발생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분포 현황 자료를 계속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특정 연도 주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북상하는 것들도 확인을 했던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살인 진드기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약자로 이제 SFT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질환은 최초 이제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일본을 거치고 우리나라까지 아시아 유럽 3개국에서 현재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참진드기가 옮겨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작은 소 피참진드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처음에 매스컴에 잘못 그게 나가는 바람에 작은 소 참진드기 이렇게들 하시는데, 여기 헤마피살리스라고 하는 이 헤마가 피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피참진드기 속이 됩니다, 분류할 때. 그래서 반드시 작은 소 피참진드기, 좀 이렇게 운율을 좀 해주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아니면 작은 소 피참진드기에서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작은 소 피참진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여기 이제 대표적인 매개 진드기로 알려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거 이외에도 계피 참진드기, 또 일본 참진드기, 또 뭉뚝 참진드기, 현재는 요 네 가지 종류가 그 SFTS를 옮겨주는 매개체로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이렇게 최초 발생을 했고, 또 일본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했던 질환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SFTS가 그 가족이라든지 의료진에게 2차 감염, 그러니까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또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 있고, 또 최근에 어디더라? 모 지방에서는 그 애완견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감염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이런 질환들은 조금 더 저희가 계속 또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SFTS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생겼지만 늦게 생긴 만큼 무섭다고, 이 환자 발생하는 속도도 그렇고 또 가장 문제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게 지금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증가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도 보면은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분석을 해보면 한 10월 정도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하는 6월부터 11월 정도에는 꾸준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또 이 시기 때 우리 국민들께서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대표적인 질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0월에 가장 이렇게 많이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5월부터 10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이 참진드기, 작은 소피 참진드기도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SFTS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환자가 가장 많이 최초에는 제주 지역이 굉장히 사망 빈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라든지 또는 강원도, 또 경기도, 또 최근에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환자 빈도가 많이 좀 높은 그런 지역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전국 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과 실제로 그 주요 매개체인 자궁소피 참진드기 분포 지역 그리고 사망 케이스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봤는데 뭐 자궁소피 참진드기는 전국에 다 그냥 골고루 다 분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경기, 경북, 강원, 제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고 또 이렇게 그 양성도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저희가 이제 고창 지역을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양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전라북도 쪽 그러니까 호남권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조금 많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드기 옮기는 질환 중에 현재는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라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일병이 주로 이제 숲속에서 많이 살고 있는 산림 참진드기라든지 일본 참진드기 그리고 남방 참진드기에 의해서 옮겨지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도 현재는 지금 환자가 지금 요 뒤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진드기 좀 많이 물려가지고 발생은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금 그 감염병 대응 전략을 다시 좀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별로 환자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내용 마찬가지로 자궁소피 참진드기라든지 계피 참진드기, 일본 참진드기 이런 것들이 옮겨주는 대표적인 이제 뇌염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최소 양성률이 뭐 한 0.0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계피 참진드기는 약 0.17%, 그다음에 일본 참진드기가 조금 높습니다. 2.38% 정도로 요 일본 참진드기가 주로 많이 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특히 강원, 전북, 제주 요 지역에서 저희들이 병원체를 확인을 해서 관련된 그 논문도 발표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요 질환도 조금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지금 아마 제일 그 관심을 갖고 계신 진드기 매개 질환이 이제 쯔자하고 SF-텟을 보시게 되면 사실 쯔즈는 전국 그 환자 수가 2016년을 정점에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충남은 조금 전국적인 환자가 줄어든 데 비해서 충남은 반대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관심을 충남에서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SFTS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증가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면 그 충남의 그러니까 시 권역과 군 단위로 한번 좀 분석을 좀 쪼개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대비 2018년도 환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도심권에서는 2014년도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였는데 18년도에는 많이 좀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중간 추세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심이 많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런 털진드기한테 물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좀 많이 좀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군 단위는 사실 기울기는 별로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발생하는 환자의 절대 수는 더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진드기 관리를 하시는 때 도심보다는 군 단위에서 이런 것을 좀 환자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홍보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붙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거라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발생 추이다 보니까 어떤 그 매개체 감염병을 섣불리 뭐가 발생할 것이다, 뭐가 증가할 것이다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정영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기후 어떤 팩터 하나로 넣을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질환들 그리고 현재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와 연계해서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발생할 이런 질환들을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 특히 뭐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에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뭐 라임이라든지 휴열 뭐 이런 것들, 또 일본 홍방열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발생을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짧지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